꿀 좀 자고 싶은 코린이들 모여라! 오늘도 역시나 찾아온 다다 알려줄게 다다 유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아니 너무 기분 좋은 게 꿀잠님 제가 또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 싹 다 코인까지 다 넣고 이제 진정한 코인러가 딱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덱스까지 하셔야 된다. 하고 이제 저랑 마무리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덱스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는데 너무 또 설레요. 그렇죠. 이제 덱스까지 거래를 할 줄 알면 거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와우! 좋아요. 근데 사실 덱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초반에 알려주시기는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덱스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덱스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코인 매매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덱스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아, 그냥 섹스 거래만. 네네. 네, 여기서 잠깐 CEX를 섹스라고 합니다. 우리 코린이 분들 놀라셨을까봐 잠깐 말씀드려요. 네네. 그래서 섹스는 Centralized Exchange, 덱스는 섹스 앞에다가 다이렉트? D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다이렉트? DE. 아, 그냥 DE. 네네. DE. D가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DE 뜻이 있죠. 뭐예요? DE 왜 그러시죠? DE DE? DE가 붙으면 코인 이름! 그건 아니고요. USDT. 그 단어 앞에 DE가 붙으면은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그 얘기예요? 그건 알고 계셨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중앙화되지 않은, 네. 그래서 decentralized, 탈중앙화 거래소의 약자가 덱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 네. 원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좋아요. 이 거래소가 좀 생긴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 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코인을 왜 거래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계속 탈중앙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탈중앙화인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한다. 그거 좀 약간 뭔가 이상하죠? 맞죠? 의무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을 벗어나자, 중앙화된 어떤 기관을 벗어나자, 이게 코인인데 근데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한다.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거래소에다가 돈을 넣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지갑에서 남의 지갑에 있는 코인과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훨씬 자유도가 높네요. 자유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코인의 정신과 잘 맞는다?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은 더 나한테 딱 맞춤으로 할 수 있는 느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코인의 정신, 탈중앙화가 덱스가 코인의 정신이랑 잘 맞는다. 요런 게 사실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예, 정신이 어떻다, 뭐, 뭔 상관인가요? 내가 돈을 버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난 돈 벌러 왔다. 난 돈 벌러 왔죠. 난 그러러 왔다. 우리가 사실 덱스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섹스에 없는 코인들을 사기 위해서예요. 그때 말씀하신 상장되지 않은. 네네, 맞습니다. 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이 가잖아요. 아니, 상장돼 있는 코인들도 상장 폐지되고 떨어질지 모르는데 맞아요. 상장조차도 되지 않은 코인을 도대체 왜 거래를 해야 돼? 그때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은 있는데 아니 CX에서는 가능성을 검증받은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쵸. 이 검증조차 못 받은 애들의 집합인 이 덱스 거래를 왜 해야 되냐? 그때 트럼프 코인 예시를 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시차라는 게 있거든요. 시차. 이게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상장 심사를 받고 막 이러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코인을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게 이거는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긴 하거든요. 트럼프 멜라니아 재단, 멜라니아 맞나요? 몰라요. 그럼 제가 어쨌든 트럼프가 뭐 아무나 개나 소나가 아니고 명색이 미국 대통령이 재단에서 만든 코인인데 이 보통 아닌 프로젝트가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야, 나 이거 만든다 라고 하자마자 상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엄청 빨리 상장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음. 시차가 며칠 정도는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구매한 사람들은 훨씬 좀 이득을 덜 본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 자체는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네. 그리고 아주 탄탄한 프로젝트인데 하나의 토큰이 가지는 시가총액 자체가 아주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RWA라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RWA?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영 씨가 알고 있는 네.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가? 음마아파트. 예, 음마아파트. 예, 음마아파트. 너무 비싸던데. 겁나 비싸죠? 겁나 비싸.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음마아파트 한 채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이라고 쳐보자고요. 네. 예,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음. 이 100억짜리 아파트 불과 하나의 호에 불과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주인이 네. 어느 날 음. 이걸 팔라 그러는데 엄청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가지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마아파트 그 호를 코인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한 뭐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증빙을 전부 다 신탁을 해서 엄청 안전하게 야 나는 이 음마아파트 101동 101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코인 10,000개로 쪼개겠다. 그래서 덱스에 올렸어요. 네. 사고 싶지 않나요?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100억 없잖아요. 응. 근데 이거를 10,000개로 쪼개면은 100만 원만 있어도 음마아파트 101동 101호에 1,000,000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RWA. 그럼 음마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내 그 조그만한 것도 어쨌든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데요?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완벽한 표현은 아닌데 네. RWA처럼 이런 현실에 있는 네. 전통적인 자산들을 코인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자산을 코인으로. 네, 이 음마아파트가 100억 물론 비싼 돈이지만 네. 이게 코인 하나로 뭐 상장될 만한 프로젝트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크기를 떠나가지고 음마아파트 101동 101호 코인이 이게 상장이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덱스에다가 올릴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거를 상장을 할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덱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프로젝트를 초기에 잡아내가지고 거래하는 이유도 있고 대박. 그리고 이렇게 RWA 프로젝트 같이 굉장히 명확한 프로젝트인데 상장이 되지 않을 만한 이런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부러 상장을 안 시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머리 좀 깨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까지만 딱 할게요. 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에어드랍도 해줘야 되고 이게 홍보를 하려면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가지고 토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 나 이제 에어드랍 한 개 상장했다 그러면 뽕뽕이 생겼다. 예 그럼 뭘 거예요? 팔아야죠 바로. 그쵸.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운. 그렇죠. 그런 게 싫은 거죠. 굳이 그래서. 나는 상장 안 해도 어차피 덱스에서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모두가 거래하는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에 올릴 필요까지. 그래서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덱스를 거래하는 건데 덱스에 처음 가보시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저번에 OKX 거래소 보고 간지난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네, 완전 간지. 네, 이거는 진짜 간지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리타분하게 생겼어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 그 버튼? OKX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거는 스왑이라는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스왑이 뭐냐면은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OKX 같은 경우에 차트가 막 그려져 있고 맞아요. 그리고 호가창이라는 게 옆에 있었죠. 오더북. 예. 네. 근데 덱스는 호가창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네, 어. 그게 유동성 풀이라는 시스템 때문인데 유동성 풀을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막 수학 공식이 나와요. 안 돼. 네, 뭐 x 곱하기 y는 k 막 분수함수 나오고 그것만 딱 말해주세요. 코린이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려고 생각했어요. 네. 예스. 그래서 요 유닛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 시스템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덱스에 있는 거고 바꾸는 형식이다. 네, 덱스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덱스 거래소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그 이더리움 기반의 네? 유니스왑이라는 곳이에요. 유니스왑, 유니세프 같네요. 아니요, 유니콘의 유니스왑. 아, 그 마크 자체가 네. 유니콘이에요. 아, 그래서 유니스왑. 예, 유니콘 플러스 스왑. 좀 귀여운 또 부분이 있네요, 이게.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네. 환상 속의 동물. 그렇네. 유니콘. 네. 그렇네. 여기서 유니콘이 또 하나 등장을 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덱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네. 덱스인데 네. 선영 씨가 지금 USDT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 해볼 거긴 한데 네. 이 USDT를 가지고 있는 업비트에서 응. 선영 씨 응. 개인 지갑을 만들 거고 네. 거기에다가 USDT를 옮길 거예요. 그럼 덱스를 할 준비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아하. 그러면은 그 덱스 유니스왑에 들어가가지고 네. 지갑을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가지고 있는 USDT를 이더리움으로 스왑한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선영 씨 지갑에 있는 USDT가 없어지고 그쵸, 그쵸. 이더리움이 들어와요. 아하. 이게 덱스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간단해 보이기는 하네요. 간단하죠. 예,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네. 다음 시간에는 메타마스크 가입을 해야 될 거고, 예, 메타마스크라는 거는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는 핫월렛. 저는 초보자고 돈 없으니까 하덜렛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메타마스크 가입을 할 거예요. 아, 개인 알겠습니다. 지갑의 이름입니다. 그럼 저 뭐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있어요 또? 뭐 아. 72시간 기다려야 된다느니 이런. 네,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대신 종이와 펜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 종이펜. 예, 준비돼 있죠. 음흠. 그래서 메타마스크 가입해서 유니스왑에서 실제로 수합을 해보는 것까지 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상 속의 동물 같았던 덱스, 내가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뜨거운 지갑, 핫 월렛 만드실 준비 되셨죠? 저희와 함께 덱스까지 우리 차근히 한번 즐겨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고생하셨어요.